한밤중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갑자기 나셔서 아이고야. 하고 벌떡 일어나신 적 있으시죠? 그거 진짜 아프잖아요. 다리 펴도 안 펴지고 손으로 눌러봐도 땡기고 땀이 쭉 나고 잠도 다 깨버리고요. 그런데요, 그 끔찍한 다리 쥐나는 거 감자 하나로 사라지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믿기지 않으시죠? 설마 감자가 무슨 약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놀라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감자에는 근육이 제멋대로 땡기는 걸 막아주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다른 어떤 음식보다 풍부해요. 게다가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도 칼륨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근육 경련 빈도가 확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감자와 종아리 쥐의 관계, 실제 어르신 사연, 그리고 식단으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71 어르신이 한 달 넘게 새벽마다 고생하셨대요. 자는 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땡기는 거야. 쥐가 났다니까. 그 고통이 그냥 아유 미쳐버려. 이러다 다리 마비 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제일 큰 원인은 바로 몸 안에 전해질이 부족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칼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전해질이 몸에서 자꾸 줄어들어요. 특히 감기약이나 혈압약, 이뇨제 같은 거 드시면 칼륨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고요. 또 밤엔 몸이 누워있어서 다리에 피가 덜 돌고 근육이 긴장된 채 오래 있으니까 더 쉽게 쥐가 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나이 먹어서 그래 하고 넘기면 고생만 더 길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런 전해질을 음식으로 챙겨줘야 되는데 그 중에 최고가 바로 감자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감자가 도대체 뭐길래 종아리 쥐를 없앤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서울에 사는 76세 박영자 어르신은 이웃이 감자 자주 먹어봐요 하고 알려준 뒤 아침마다 삶은 감자 하나씩 드셨대요. 처음엔 그게 뭐 약이야? 하고 웃으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신기하게도 새벽에 쥐 나던 게 싹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감자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칼륨은 뭐냐면요, 우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전해질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면서 쥐가 나는 겁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엔 바나나보다 더 많은 900mg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감자에는 마그네슘도 소량 들어있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줘서 쥐 나는 걸 예방하는 데 한몫해요. 이건 단순 민간요법이 아니고 미국의 임상영양학 저널 JCN 연구에서도 칼륨이 풍부한 식단이 야간 근육 경련 빈도를 줄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감자는 우리 몸의 전해질을 채워주고 근육이 멋대로 땡기는 걸 막아주는 자연보약 같은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 드시는 분은 칼륨 조절이 필요하니까 꼭 의사랑 상의하고 드셔야 해요. 감자가 쥐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요. 그럼 언제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몸에 더 잘 흡수될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감자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경남 진주에 사는 68세 김호식 어르신은 예전에 쥐 때문에 한 달 넘게 잠을 설쳤대요. 그런데 보건소 영양사한테 아침에 공복에 삶은 감자 하나 드셔보세요. 이 소리 듣고 따라했더니 열흘 만에 쥐가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비결은 아침 공복이에요. 공복 상태에서는 전해질이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몸에 흡수된다는 거죠. 삶아서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껍질 부분에 미네랄이 많고 감자의 당지수도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도 크게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버터를 듬뿍 바른 감자구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기름 없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너무 많이 먹는 건 금물이에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면 충분하고 많아도 하루 2개까지만 드시는 게 좋아요. 또 중요한 팁 하나. 물 많이 마시기 이거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칼륨은 수분과 함께 작용하거든요. 감자 먹고 물을 적게 마시면 몸의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공복에 삶은 감자 1개 껍질째, 기름 없이 물 충분히 마시기.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정말 놀랄 만큼 쥐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에이, 감자 하나로 되겠어. 그럼 다른 것도 같이 먹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감자도 좋지만 쥐에 좋은 음식은 감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쥐가 나는 건 결국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이걸 여러 음식으로 골고루 채워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먼저 바나나,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 당분도 꽤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은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와 근대 같은 잎채소예요. 이건 칼륨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칼슘도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을 동시에 안정시켜줘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73세 김정희 어르신은 아침에 삶은 감자랑 시금치 무침 조금씩 먹고 나니까 다리에 지나는 일이 훨씬 줄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 조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외에도 콩류, 특히 검은콩, 두부, 그리고 해바라기씨,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하루에 조금씩만 먹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어요. 요구르트나 우유 같은 유제품입니다. 이건 칼슘 보충에 효과적인데 칼슘도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유제품은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드셔야겠죠. 정리하자면요. 감자를 중심으로 하되 바나나, 시금치, 콩, 견과류, 유제품까지 전해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다양하게 챙겨 드시면 쥐가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해질 많은 음식, 바나나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콩도 있고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감자를 제일 추천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해요. 감자는 가격도 싸고 어르신들이 소화시키기 쉽고 무엇보다 영양의 조합이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칼륨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900mg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건 바나나보다 많고 잎채소 여러 접시를 먹어야 나오는 양이죠. 게다가 감자에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비타민C와 B6도 들어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칼륨만 많다고 해서 흡수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양소들이 같이 작용해야 근육과 신경이 편안해지거든요. 또 중요한 건 감자는 위에 부담을 거의 안 줘요. 어르신들 위장이 약하신 분 많잖아요. 콩은 가스차고 잎채소는 많이 먹으면 설사나고 견과류는 이빨 불편하신 분은 못 드세요. 그에 비해 감자는 껍질째 쪄서 드시면 부드럽고 포슬포슬해서 치아가 약해도 드시기 편하고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매일 먹기에도 부담이 없죠. 그리고 감자는 수분 함량도 높아서 전해질 흡수를 도와주는 천연수분 보충제 역할도 해요. 이런 점들을 다 따져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전해질 보충, 소화, 조리, 흡수까지 다 되는 음식은 감자가 거의 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가 다리에 쥐 났을 때 최고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죠? 혈압약 먹은 뒤부터 다리에 자꾸 쥐가 나요. 이뇨제 먹고 나서부터 새벽에 다리가 땡겨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은 전해질이라는 게 정해진 비율로 잘 유지되어야 근육이 제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혈압약이나 이뇨제, 그리고 일부 당뇨약은 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특히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보게 하잖아요. 소변을 통해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되면 몸속 근육이 놀라버려요. 그 결과가 바로 쥐입니다. 그냥 갑자기 근육이 꼬이듯이 당기는 거죠.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장성규 어르신도 고혈압약 먹은 다음부터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약 바꿔달라고 병원 갔었지 하셨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조절 과정에서 전해질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어서 쥐가 자주 나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혈압약 중 일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혈류를 바꿔서 일시적으로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것도 쥐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에 약 드시는 분이 많다면 꼭 의사한테 말씀하셔야 해요. 약을 끊자는 게 아니고요. 약을 조정하거나 전해질 보충을 병행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쥐가 나는 걸
그냥 운동 부족이야, 나이 탓이야 하고 넘기지 마시고 약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쥐가 자꾸 나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자 말고 뭐 더 챙겨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은 쥐를 예방하는 데 좋은 하루 식단 예시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알려드릴게요. 이대로 며칠만 드셔도 확실히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는요, 껍질째 찐 감자 1개, 그리고 삶은 달걀 1개, 저염 김치나 나물 반찬 조금,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1잔 드시면 좋아요. 감자는 칼륨 보충에 최고고 달걀은 단백질 보충, 나물은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까지 채워줘요. 보리차는 수분도 보충해주고요. 점심에는 찹국밥, 시금치나 근대 된장국, 두부부침이나 두부조림, 김 멸치볶음 이렇게 한 상 차리시면 정말 딱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다 들어있고 두부는 칼슘까지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에 아주 좋아요. 간식으로는 바나나 반 개, 아몬드나 해바라기 씨 한 줌, 요구르트 작은 거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입 심심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저녁에는 고등어나 연어구이, 콩나물국, 고구마 반 개, 삼채소나 상추 조금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 콩나물국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줘요. 그리고 고구마도 감자처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좋아요. 포만감도 있어서 야식 생각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물 섭취는 꼭 68잔 이상, 특히 감자나 고구마를 드셨다면 수분을 함께 꼭 보충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렇게만 며칠 식단을 유지하셔도 이상하게 요즘은 쥐가 안 나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쥐를 더 심하게 만드는 음식이나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아무리 감자를 먹고 좋은 식단을 지켜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우선 짜게 먹는 식습관부터 고치셔야 해요. 짜게 먹으면 몸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게 칼륨 흡수를 방해해요. 결국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쥐가 더 잘 나게 되죠. 그리고 카페인도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건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 밖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더 많이 빠져나가게 해요. 특히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자꾸 다리가 땡긴다면 그 원인이 카페인일 수 있어요.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쥐나는 분 많으시죠? 그게 바로 수분과 미네랄이 급격히 빠져나가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이거 정말 안 좋아요. 근육에 피가 안 돌면 산소와 전해질 공급이 줄어서 그 부위에 쥐가 잘 나요. TV 보실 때 식사 후에도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앉아 계시다면 중간중간 일어나서 다리 쭉 뻗고 발끝 돌리는 운동을 꼭 해주세요. 특히 저녁에 짱, 국, 젓갈류, 라면 같은 거 자주 드시는 분들, 밤중에 쥐가 나는 이유가 그 음식 때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나는 물 자주 안 마셔도 괜찮아 하시는데 노인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중요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짠 음식, 카페인, 술, 오래 앉아있는 자세, 물 부족. 이 5가지만 피하셔도 쥐 나는 횟수는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땡기면서 쥐가 확 나면 진짜 당황스럽죠?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잠이 확 깨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도저히 다시 눕지도 못하겠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계시면 훨씬 덜 고생하십니다. 우선 쥐가 나면 무조건 다리를 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다면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뻗고 양손으로 발가락을 잡아서 몸쪽으로 당긴다. 이 자세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게 어렵다면 침대에서 내려와서 벽이나 바닥을 짚고 종아리를 천천히 늘려주듯이 스트레칭해도 됩니다. 쥐가 난 다리에 무릎을 약간 굽히면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앞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이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돼서 통증이 줄어들어요. 이때 주의할 점, 갑자기 세게 당기거나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숨을 쉬면서 늘려주세요.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손바닥이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쥐난 부위를 문질러 주세요. 이러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통증이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밤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은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두는 것도 아주 좋아요. 예를 들면 침대 옆에 서서
한쪽 다리씩 뒤로 쭉 뻗고 10초씩 늘려주는 동작 또는 발목을 원처럼 천천히 돌려주는 동작이 다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혹시 쥐가 나도 덜 놀라고 빠르게 대처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어요. 쥐는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대처법만 잘 알아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다가 쥐가 자주 나는 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혹시 무슨 병 생긴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주 쥐가 나는 게 단순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잘 살펴보셔야 해요. 대표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당뇨병입니다. 특히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이 시작되면 다리나 발끝이 저리고 근육이 뻣뻣하거나 쥐가 자주 나요. 이상하게 손발이 저린데 쥐도 자주 나고 밤에 시큰거리더라.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혈당 검사 꼭 받아보셔야 해요. 또 하나는 신장 기능 저하예요. 콩팥이 안 좋으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칼륨 마그네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서 근육 경련이 자주 생깁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쥐가 자주 나기 시작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지정맥류라는 병도 있어요. 혈관이 늘어나서 다리로 가는 피가 잘 안 돌아오는 병인데요. 이 병이 있으면 오래 서 있거나 밤이 되면 다리가 붓고 뻐근하고 쥐가 자주 나요. 부산에 사는 69세 정경숙 어르신은 계속 쥐가 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정맥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肝 기능 저하, 말초신경장애도 쥐가 자주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감자 먹고 식습관 바꾸는 것도 좋지만 쥐가 너무 자주 매일같이 반복된다면 꼭 병원 가셔서 혈액검사나 신경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쥐는 단순한 증상일 수도 있지만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쥐를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아이고, 나는 운동도 잘 못하고 무릎도 아픈데 스트레칭은 좀 어렵지 않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동작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단 3분만 투자하면 쥐 나는 거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부터 알려드릴게요. 1단계로 누운 상태에서 발목 당기기예요. 침대에 누운 채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쥐가 잘 나는 종아리 뒷부분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10초 유지하고 3회 반복해주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면서 하세요. 2단계로는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가 있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건 종아리와 무릎 뒤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10회 반복 후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3단계로는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도 있고요. 벽 앞에 서서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양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쭉 펴는 게 포인트. 종아리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15초 유지하고 좌우 2번씩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4단계는 발목 돌리기예요. 마지막으로는 누워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5바퀴, 반시계 방향으로도 5바퀴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4가지 동작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 전 또는 잠자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서 해보세요. 꾸준히 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쥐 나는 빈도와 통증이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성자 어르신도 감자 먹고 스트레칭 꾸준히 했더니 한 달 넘게 쥐 한 번도 안 났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과 습관 그리고 스트레칭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다리 쥐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쥐가 나는 이유부터 감자가 왜 효과적인지 그리고 식단, 약, 스트레칭까지 쭉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 들으셨을 땐 에이 감자가 뭐 대단하겠어 싶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아실 거예요. 감자 하나가 몸속 전해질을 채워주고 다리쥐를 예방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요. 그리고 감자만 먹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음식 습관, 수분 섭취, 약 조절, 스트레칭까지 모두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것도 오늘 영상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침에 감자 하나 찌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요즘 다리에 자꾸 쥐가 나서 잠을 설친다,
밤마다 땡겨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간단한 감자 한 알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몸과 건강에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만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쥐는 그냥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다리로 밤잠 푹 주무시고 매일매일 가볍고 시원한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